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고등학교 학교 내신 수학 시험과 그리고 대입 수능 시험과의 어떤 차이점 혹은 대비하는 방법, 어떤 게 이제 준비하기 편하고 점수를 올리기 쉬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수험생들하고 우리 학부모님들이 생각할 때는 고등학교 내신 수학 시험 그리고 대학 입시에서 보는 수능 시험, 어떤 것이 준비하기 더 쉬울까요? 혹은 어떤 것이 등급 또는 점수를 올리기 쉽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일단 결론을 말씀드리면 수능 시험이 점수도 올리기가 쉽고 등급도 올리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대비하기도 훨씬 쉽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상적으로 보면 재수생들 같은 경우가 열심히 하는 경우 이제 점수를 쉽게 많이 올려나가죠. 그래서 수능에서 점수를 잘 받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일부 학생들이나 학부모님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재학 그렇게 올리기가 쉬우면 재학생들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점수가 안 나오느냐라고 하면 일단 몇 가지 이유가 있지만 첫 번째는 학종 체제로 바뀌면서 너무 바빠졌죠. 재학생들이 너무 바빠졌고 특히나 최상위권 그룹 같은 경우는 내신 위주로 대학을 많이 가기 때문에 내신에 집중을 하고 학생부에 집중하고 그리고 뭐 비교과 활동이나 기타 등등에 많이 집중을 해서 수능보다는 좀 더 경쟁력이 있고 더 좋은 대학을 쉽게 가는 방법인 학생부 종합전형에 많이 집중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재수생들이 수능 점수를 많이 올려서 대학을 잘 가는 것 같이 보일 뿐이죠. 만약에 뭐 100% 수능 전형만 뽑는다면 재학생들도 굉장히 점수를 쉽게 올릴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그렇다면 왜 제가 이제 수능 수학이 훨씬 점수를 올리기가 쉽다라고 얘기했는지 그 원리나 차이점에 대해서 내신 수학과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학교 내신 시험 같은 경우는 범위가 적죠. 그러니까 일단 범위가 뭐 1학기, 중간, 기말 이렇게 가다 보니까 범위가 적습니다. 이제 범위가 적으면 이제 거기서 이제 1등급부터 뭐 9등급까지 이렇게 이제 학생들을 분류해서 선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이 그 학생들을 분류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들을 내겠죠. 그죠? 그런 시험 문제들을 어떻게 내냐 하면 교과서에 있는 중요한 것 정형화된 문제도 물론 냅니다. 물론 내지만 학교 시험 같은 경우는 학교 선생님들의 성향이나 혹은 그 학교의 어떤 특징에 따라서 정말 예측하기 힘들게 문제를 많이 내요. 예를 들어 이제 문제를 쉽게 내는 학교 같은 경우는 정말 교과서 위주로 하면 점수가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특히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교과서에서 거의 다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경우는 교과서를 펼쳐놓고 교과서나 교과서 익힘책에서 학교 선생님이 시험에 낼 만한 문제들을 이렇게 찍어주면 이거 공부해라 이렇게 찍어주면 전날에 이제 그것들만 달달 외우면서 공부를 하면 점수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정도 변별력 있게 내는 학교 같은 경우는 정말 예측하기 힘들어요. 학교 선생님의 어떤 개성이나 성향에 따라 매번 달라지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많이 힘듭니다. 예를 들면 이제 뭐 학교 부교재에서 많이 내는 학교들도 있고요. 부교재면 뭐 이렇게 교과서가 주교재면 부교재를 하는 학교들도 있잖아요. 뭐 정석을 부교재를 하는 학교도 있었고, 뭐 바이블 혹은 EBS 올림푸스 이런 책들 중에서 부교재를 선택하는 학교들이 있는데 부교재를 선택하는 학교 같은 경우는 확실히 부교재에서 시험 문제를 많이 냅니다. 그래서 이런 부교재나 부교재에서 많이 내는 학교도 있고요. 자, 두 번째가 부교재 말고 옛날 책에서 내는 학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뭐 학력고사 시대나 그런 식으로 해서 학생들이 좀 모를 만한 문제를 내는 학교들도 있죠. 그런 학교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도 봤어요. 이제 뭐 학교 내신 시험인데 고1이나 고2 내신 시험을 낼 때 고3 EBS 파이널 교재 있잖아요. EBS 파이널 교재 중에 보면 이게 실전 문제 모의고사에서 1회, 2회, 3회 이렇게 넘기는 문제 있죠. 넘기는 문제 있으면 그 모의고사 문제에서 내는 경우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들이 생각할 때 변별력이 있게끔 내기 위해서는
시중의 교재들은 얘네들이 뭐 센수학도 풀고 일품도 풀고 블랙라벨도 풀고 뭐 이것저것 다 풀어보잖아요. 학생들이 이것저것 다 풀어보니까 시중에 있는 교재에서 문제를 내면 누구는 그 교재를 풀어봐서 맞았는데 누구는 안 풀어봐서 틀렸다라는 말도 나올 수도 있고, 혹은 그 교재를 푼 애들은 다 맞춰가지고 변별력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애들이 안 풀어볼 만한 교재들을 사용을 해서 문제를 내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말 내신 대비해주기가 힘들죠. 적중시키기도 많이 힘들고요. 자, 그리고 학교 시험 같은 경우는 교육과정을 벗어나는 문제도 막 가끔 많이 냅니다. 물론 이제 교육과정을 벗어나는 문제들은 이제 담당 선생님이, 수학 선생님이 이제 가르쳐 주죠. 이제 뭐, 이거는 교육과정이 없지만 이런 것도 알아둬라. 그럼 수업 시간에 열심히 수업을 듣고, 선생님이 이러한 것들도 얘기를 해주셨구나. 교과서에는 없지만 이런 것들도 공부를 해놔야겠다.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죠. 혹은, 수학 선생님들이 내준 프린트에서 문제를 내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제 뭐, 내신 대비를 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교과서, 그리고 부교재, 그리고 학교 선생님이 주신 프린트, 교육과정은 없지만 학교 선생님이 설명해 주신 내용, 이것들은 기본이 돼야 되고, 학교의 어떤 성질, 학교의 어떤 성격에 따라서 그 이전의 기출문제를 풀어본 다음에 그 이전의 기출문제를 풀어보면 이 학교가 교과서 위주로 내는지 아니면 부교재를 사용하는지 아니면 정말 난이도 높은 변별력을 위한 문제들을 선생님이 자기 마음대로 아무거나 골라서 내는지 이런 거를 확인할 수 있겠죠. 마지막 단계인 마음대로 아무거나 골라서 내는 학교 같은 경우는 마음을 좀 비우고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르니까 자기 수학 실력을 쌓는데 집중을 해서 그냥 편하게 공부를 하는 게 도움이 되겠죠. 자, 이게 이제 학교 내신 시험이고요. 수능 시험 같은 경우는 범위가 이제 수학 전범위죠. 보통 고등학교 2학년하고 고등학교 3학년 때 배우는 수능 전범위, 수학 전범위가 이제 수능 범위가 되죠. 이렇게 범위가 넓은 곳에서 30문제를 내는 게 수능이죠. 범위가 넓은 곳에서 30문제를 내다 보니까 대부분의 문제를 교육과정에 있는 문제, 그리고 교과서에 나온 문제 위주로만 수학 교수님들이 출제를 하고 굉장히 문제들이 정돈되고 그리고 깔끔한 문제들 위주로 많이 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위주로 공부를 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이 적중이 많이 되게 돼 있어요. 물론 문제 자체를 똑같은 문제를 적중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교과서 위주, 교육과정 위주로 공부를 하게 되면 수능에 나올 만한 것들 위주로만 공부를 하게 돼서 수능 공부하는 시간이 많이 단축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수능을 잘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수능은 그 넓은 범위에서 30문제가 나오면 뭐가 중요하냐, 뭐가 중요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제가 팁을 좀 드리면 수능을 잘 공부하는 방법은 폭넓은 범위부터 점점 포위작전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거 위주로 내는데 이 수능 전범위에서 30문제를 중요한 거 위주로 낸다는 것은 거의 뭐 한 단원에 한 문제씩 낸다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넓은 단원에서 한 문제씩 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문제 위주로만 냅니다. 그러면 수능을 잘 공부하는 방법은 좀 이렇게 중요한 거 위주로 되어 있는 책들 위주로 집중해서 공부를 하는 게 수능을 잘하는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 초반에 공부를 할 때는 가령 이제 수능 보기 전에 뭐 1월 달부터 3월 달, 2월 달까지 공부를 할 때는 뭐 기본서, 시중에 있는 기본서라든지 아니면 뭐 유형서, 센수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양한 문제들을 풀어봐서 수학의 기본기를 다는 게 중요하긴 하겠지만 이제 3월 달이 되면 3월 달부터는 이제 조금씩 포위 작전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수능 전범위에서 30문제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중요한 거 위주로 포위 작전을 해나가야 되죠. 그래서 첫 번째 수능 특강을 풀죠. 수능 특강 같은 경우 문제량이 굉장히 적잖아요. 문제량이 적고 단원별로 예제 유제도 적죠. 그러면 예제 유제도 적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센수학 같은 경우는 한 단원에 대한 문제가 뭐 가령 100문제다. 그럼 수능 특강은 한 단원에 대한 문제가 거의 10문제 정도 수준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런 포위 작전이 된 EBS 수능 특강 같은 문제를 풀면 좋고요. 그 다음에 EBS 수능 특강이 끝나면 출제됐던 기출문제, 교육청 사설 빼고 수능하고 수능 기출하고 평가원 기출
이런 문제들만 골라서 또 푸는 것이죠. 이런 문제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역대 수능 출제자들이 계속 30문제씩 뽑아서 낸 문제들이죠. 그러니까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 수능에 수능 전범위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한 30문제를 뽑아서 만든 문제가 평가원, 그 다음에 수능 기출문제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위주로 공부를 하면서 내가 이 단원에서 중요한 내용이 뭐고 어떤 게 수능에 나오고 어떤 게 수능에 안 나오는 거를 구별할 수가 없잖아요, 학생들이요. 뭐 좋은 방법은 교육청이랑 사설을 제외하고 평가원이랑 수능 기출 문제를 반복해서 그냥 풀어보는 거죠. 그럼 거기 나와 있는 문제들을 반복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익혀두면 수학 교수님들이 생각하는 고교 수학에서 중요한 30문제 유형들을 계속 반복해서 공부하는 셈이 되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 위주로 공부가 되니까 효율적이고 아주 짧은 시간에 수능 성적을 어느 정도 올릴 수 있는 상태가 되겠죠. 물론 수능에는 이러한 정형화된 중요한 문제 말고도 비정형화된 문제도 나오죠. 이제 킬러 유형이라고 해서 어려운 문제, 처음 보는 신유형 문제, 낯선 문제들이 물론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낯선 유형의 문제들도 같이 병행할 수 있는 그런 연습들을 특히 해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2년 동안의 수능 경향이 약간 바뀌어서 예전에는 이제 킬러 문제들이 굉장히 난이도가 고난도가 나와서 보통 수험생들 준비를 할 때는 킬러 문제들을 실력이 안 되는 학생들은 풀지 말라. 그러니까 21번, 30번을 풀지 말고 나머지만 풀어라. 나머지만 풀어도 문이과 둘 다 1등급을 받을 수 있으니까 버려라. 이렇게 많이 시켰죠, 옛날에는. 그리고 얘가 수준이 좀 더 떨어져서 2등급만 받아도 된다 그러면 29번하고 20번까지 풀지 않게 시켰죠. 그래서 총 4문제, 고난도 문제가 나오는 이 4문제를 빼버리면 84점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84점을 다 맞고 나머지는 이제 찍어서 한두 문제만 맞아주면 안정적으로 2등급이 나오니까 84점 맞기 전략으로 많이 갔었죠. 그래서 그럼 84점 전략으로만 가도 학습량이 팍 줄게 됩니다. 그 21번, 30번, 29번, 20번 이 고난도 유형에 해당하는 문제들은 접근을 안 해도 되니까 평상시 공부할 때 굉장히 공부 시간이 줄어들죠. 그래서 이 4문제를 제외하고 나머지만 맞출 수 있는 수준까지 집중적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수능 성적을 빨리 올릴 수 있었고 그리고 이 4문제는 21번하고 20번 같은 경우 객관식이니까 찍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찍어서 한 문제 정도 맞으면 88점. 88점이면 운 좋으면 1등급, 운 나쁘면 2등급이죠. 자, 이런 식으로 2등급 전략까지 이렇게 많이 이제 수험생들을 우리가 이제 뭐 보통 수능을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그렇게 많이 가르쳤습니다. 수능은 넓은 범위에서 30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예를 들면 센서학 같이 유형이 많은 문제집보다는 그냥 유형이 좀 적고 중요한 것 문제로 간추려 놓은 수능 특강 그리고 실제 30문제만 뽑아서 만든 기출문제, 평가원하고 수능 기출문제를 집중적으로 풀어보는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문제를 풀어가면서 거기 들어가 있는 개념들이 뭔지, 평가원하고 수능 기출문제는 여기 들어가 있는 개념들은 뭔가, 이런 개념들을 중요하게 문제로 냈구나.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시면 짧은 시간에 수능 같은 경우는 점수를 올리기가 굉장히 수월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신 같은 경우는 뭐가 낼지 모르는 거죠.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학생들의 수학 실력 자체를 그냥 높이기 위해서 얘가 시간이 되는 한 거의 모든 문제를 다 풀려야 되는 것이고 수능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는 뭐가 나올지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예측이 가능한 유형 위주로 얘네들의 실력 혹은 수학을 집중적으로 지도를 하다 보면 좀 빠른 시간에 점수를 올릴 수 있는 과목이 수학 과목이 되겠죠. 여기까지